우리는 1000억짜리 시장인데 50조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1000억짜리라고 하는 그 시장 자체가 사실 클 수도 있지만 되게 한정되어 있는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째로는 5060 세대, 그러니까 50대 이상 인구가 1,300만 명이 돼요.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의 평균적인 여가 시간은 몇 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클래스에 전혀 모름 10명 또는 20명이 와서 즐기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그분들이 이제 락인 되거나 또는 재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후속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그 후속 작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오니어스 1층 F&B 시설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게 일단 만들어 드려요. 뭐 와인을 한 잔 하실 수도 있고 커피 하시면서 뭐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채팅방을 항상 만들어 드려요. 거기서 또 이렇게 민금민금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현재는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걸로 이제 엮여지는 건데 클래식을 들었던 분이라면 저희가 코호트를 또 발라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추천할 때 그 코호트한테만 같은 컨텐츠가 나가요. 그럼 그분들이 재구매가 이어지고 그럼 또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사람은 한 번 만나서 친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너 번 만나면서 너랑 내가 취향이 되게 비슷하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해서 뭐 클래스를 들으시던지 또 클래스가 없더라도 저희 공간에 와서 만나시던지 이런 일들,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길게 그 라이프타임 밸류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객 생애 가치를 네. 길게 더 뽑으려면 그 라이프 스팬이 되게 중요하고 그 라이프 스팬이 길수록 결국 이제 willing to payable한 이제 어마운트는 커지는 양은 커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금 이제 카톡방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거를 앱 안으로 우리가 네, 좀 가지고 와야 되는 넣어야 됩니다.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고객들이 어떤 대화나 어떤 그 취향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계속 분석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오퍼링하고 오히려 전환을 또 이끌어내는 그것도 지금 기획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해야죠. 네. 저희 기획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올리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교육 측면에서는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에 관심이 와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지금 내 환경이 어떻고 가정 상황은 또 이렇고 또 나는 뭐를 배우고 싶고 이런 거를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을 저희 파트너분들이 노션 같은 페이지에 다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 문장을 한 번씩 해서 거기서 주요한 단어들을 스크래핑을 하고 요걸 기반으로 요 고객을 또 저희 코호트로 나누는 거예요. 코호트로 나눠서 또 다른 추천을 해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일단 또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AI의 어떤 그 역량을 좀 활용해서 네, 분석적 측면을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네, 강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앱으로 좀 네. 더 통일성 있게 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어떤 300개의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파생되어 된다면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뭔가 팔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와서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은 또 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도 뭔가 좀 저렴하게 뭐 이런 시장도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사실 좀 얼개를 잡아놓긴 했는데 정말 큰 고민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강력한 채널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클래스 101 같은 데도 대체제일 수 있죠. 그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 멤버들은 그래서 지금 몇 명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팀 멤버는 몇 명이고 네.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14분이 계세요. 14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팀이 있고 컨텐츠 팀이 있고 개발 팀이 있고 디자인 팀이 있고 그리고 14 FM 팀이 명이 있습니다. 자, 4개 사업 영역으로. 네.
뭐 경영지원까지 하면 5개인데 14명이니까 중복으로 맡게 되는 경우가 꽤 많겠죠. 근데 대부분 전문 분야들을 다 갖고 계세요. 프로그램 팀 같은 경우에는 미술학원을 창업한 경험을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기획했던 팀에 소속되어 있다라든지 박물관에 도슨트를 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여성향 일간지에서 글을 계속해서 썼던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F&B는 또 목적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정말 유명한 곳에서 헤드급과 이렇게 창업 멤버로 있던 분 모셔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개별적인 기능이 다른데 이분들이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내가 모시던 할머니, 부모님이랑 좋은 추억이 없는데 이걸 잘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내 탤런트를 이쪽에서 조금 잘 활용해서 이게 보탬이 되고 싶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와셔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되게 사회적 가치가 되게 높은 사업 모델이다 보니까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네. 예, 그런 부분으로 네, 좀 네. 해석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도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과 확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의 어떤 티넌트 플레이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 티넌트 플레이를 할 때 어쨌든 로케이션별로 여러 이제 소득 수준이라던가 또 코호트의 우리의 성향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굉장히 특색 있게 네. 예, 그 플레이스를 잘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약간 이제 그 부동산 디벨로퍼 같은 네, 느낌으로도 나중에 네. 확장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파트너가 나중에는 건물주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 네, 생각을 해봤어요. 그 테넌트로 벌크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어디가 있냐. 사실 키즈 카페밖에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뭐 트니트니가 해서 뭐 인수됐던 것처럼 그 다음에 F&B 브랜드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 F&B 브랜드를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사가 테넌트로 들어가고 그런데 시니어 관련해서는 그냥 경로당 끝. 경로당 있으면 알아서 운영되시겠지. 뭐 백화점은 그냥 문화센터니까 그건 별개인 것 같고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거는 예산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 같고 정말 액티브 시니어를 모여서 테넌트로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가 어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없더라고요. 50 플러스 재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냥 공간 형태로 그 창업과 창직으로 되기 때문에 결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여가 관련 소비 데이터를 확보한 회사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고객들의 대부분은 5060의 경제적 여력이 있고 시간적 여력이 있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주는 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같이 올려주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지금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거의 뭐 1000억짜리 시장밖에 안 되는데 이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올라갔을 때 저희는 50조짜리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니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재단에 대부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재단에서 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뭐 지자체에 들어가서 되게 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산은 한정적이고 사람 수는 늘리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올라오면 그 예산 끌고 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트래픽을 많이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판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시니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커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그 시니어 계층들이 실제로 액티브하게 참여해서 뭔가 효과를 얻을 만한 이 교육 채널이라던가 컨텐츠 채널은 너무 부재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가 너무 심한, 그러니까 너무 레거시고 네. 굉장히 올드한 방식으로 시니어들한테 제공됐던 것이 갑자기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면 공급 쪽은 사실은 정해진 예산으로 사실 그 수요를 따라잡기는 힘들고 새로운 공급 사이드가 필요한데 오뉴하우스, 노시코리아가 새로운 공급 사이드로서의 어떤 그 늘어나는 수요 계층의 니즈를 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일반 대중적으로 뭔가 자리가 잡히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갈래로 사업이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투자자들이 항상 또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이게 아까 오프라인 거점을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한
캐펙스 부담감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테넌트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이어스가 있는 것은 거꾸로. 그러니까 시니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긴 하지만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분들이 예를 들면 디지털 리터러시도 약하고 이게 뭐 클래스 101처럼 예를 들면 정기 구독이라던가 좀 프리미엄 서비스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가져오기에는 쉽지 않은 계층일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니치하지 않을까?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게 너무 니치하지 않나? 약간 이런 또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항변하신다면 네. 어떤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일단 첫째로는 5060 세대, 그러니까 50대 이상 인구가 1,300만 명이 돼요.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의 평균적인 여가 시간은 몇 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7시간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7시간인데 돈을 얼마나 쓰냐라고 했을 때 평균 12만 원 정도 쓴다고 나와요. 30대가 여가 생활에 쓰는 비용이 월 평균 14만 원이거든요.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소비하는 행태가 되게 다른 거죠. 5060 분들은 그냥 OTT 소비와 그리고 헬스장 가는 그리고 약간의 동호회 회비는 이게 다인 거고 3, 40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소비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 소비를 일단 전환시키려는 작업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이고 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10년 뒤에 50대 되는데 너네 거 안 쓸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문화센터 잘 다니고 계셔서 안 쓸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조금 더 늘려야겠죠. 조금 더 상세하게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저희가 지금 확실히 보고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활동하시던 분, 거기에 적어도 한 달에 2만 원, 5만 원 내시던 분이 저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 거기 안 가세요. 그리고 이분의 LTV가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18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분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데려와서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을지, 애쿠이션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을지 지금 그것을 지금 고민하는 단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사람은 50대, 60대 당사자 본인이겠지만 그분을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들도 그럴 테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이런 요청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회원 가입해서 20만 원 충전해 놓을 테니까 저희 어머니가 내일 가입하면 포인트 그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남편분이 아내분을 위해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오셔서 해보면서 나 안 한다고 했잖아 라고 하지만 좋네 라고 해서 이제 경험을 하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 수요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도 잘 스토리텔링을 지금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너네 돈 어떻게 벌 거냐. 저희는 이거를 강력한 브랜드로 만들면서 커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사례들도 의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 이런 수요가 있고 고객들이 모여 있으니까 B2B나 기업단에서 같이 해보자라는 의뢰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아직 못 열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로덕트들을 우리 고객한테 소개했을 때 우리가 브랜드로서 흥미로운 여가를 다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 판매꾼이나 장사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저희도 무게를 따져보고 있는 건데 고객이 더 많아지고 코어투가 구분이 되고 이 중에서 소비 있는 계층이 어디에 소비가 있다는 게 저희가 발견이 되면 그때는 B2B를 저희가 중개만해서 넣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전에는 커머스 테스트도 해봤지만 저희는 커머스 회사가 아니에요. 커머스 회사를 하려면 정말 상세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MD들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집중하는 건 그들이 다시 흥미로운 일상을 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적인 것들이 저희가 모이기 시작하면 그런 시장은 파생해서 계속해서 즉 영업이익을 쉽게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해서 붙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그 5년 후에 우리의 이제 비전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오뉴하우스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포지션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사회적 기업이긴 하지만 돈도 벌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면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5년 후에 이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단초로 얘기했던 게 이런 액티브 시니어의 가장 많은 소비 문화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 사실 그 소비 문화와 관련된 데이터가 결국 취향 데이터를 포함한 가장 이제 단단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사실 B2B에는 파생 상품을 만들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 시니어가 좋아할 만한 건기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거를 우리 프로그램에 어떻게 세련되게 이제 오퍼링 할 거냐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더 풍부해지고 코어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 프래그멘티드 돼 있어서 어떤 제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세련되게 우리 클래스 컨텐츠랑 연결해서
오프라인에서 팔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 오히려 B2B 매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 후에 어떤 비전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여가 부분은 저희한테는 그냥 시작이에요. 저희는 5060 세대분들 라이프 스타일을 잘 큐레이션 해주는 사업자가 되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가를 선택한 이유는 이분들이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게 지금 그 영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락인을 갖고 하나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저희가 중간에 결제 사업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브랜드랑 저희가 제휴된 카드를 쓰면서 결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여가 관련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뭐 사 먹는지도 알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고객 정보 듣는 것처럼 갑자기 나의 남편이 아파, 혹은 내 부모님이 아파라고 하면은 그런 뭐 간병이나 뭐 건기식과 관련된 제품을 사게 되실 거죠. 그런 걸 저희가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여생에 가는 길목에 놓인 비즈니스를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분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뭐 간병 서비스를 하나 리나게 런칭을 해보자. 그리고 뭐 용구를 런칭을 해보자. 여생 비즈니스까지 펼쳐보자. 이런 거를 다 맥락에 맞게 전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저희 고객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액티브 시니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어디가 있냐, 상조회사 브랜드 하나밖에 말씀을 못 하세요. 반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한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어디냐면 서너 개가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저희는 50대 이상 분들한테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리는 청사진은 50대 이상의 분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큐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거,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 미션은 이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외로움과 고립 해결해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걸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집중을 해왔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로시코리아 현준혁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좀 적적하시다, 바로 온유하우스 접속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스투파 채널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